주식을 아무리 오래 하신 분들도 놓칠 수 있는 사소하지만 여러분들의 숨겨진 수익률을 찾아줄 그 시간이죠. 잠깐만의 윤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역시나 여러분들이 어디서 물어보기에는 조금은 애매하고 뭔가 부끄러운 것도 있고, 그리고 안 물어보기에는 뭔가 찝찝함이 남는 그런 질문들 제가 쏙쏙 뽑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그 시간인 만큼 여러분들 보신다면은 뭐 대단하진 않더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수익률 빵 올라가진 않지만은 역시 숨겨진 수익률 1%를 찾아줄 수 있으니까요. 꾸준히 시청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라는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요, 최근에 HLB라는 기업 때문에 불거졌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시장에서 공매도라는 이야기 많이 불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 없애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공매도가 도대체 뭐 어떤 개념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막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종목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공매도 때문에 더 올라가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공매도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청원 게시판에 공매도를 폐지해달라라는 어떤 이야기들까지도 나올 정도로 이 공매도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내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좀 적었던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부정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이 공매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건지 알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라는 의견에서 제가 공매도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공매도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런 질문이 좀 많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주식이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먼저 파나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공매도라는 게 역시나 먼저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다라는 개념인데, 없는데 뭘 팔아?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는 이게 조금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 약간 헷갈리는 내용일 수도 있어가지고요,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공매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대차거래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주식을 빌려준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샀을 때 그 종목에 들어있는 주식을 빌려주고 그걸 다시 받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주식을 빌려주고 다시 받는 과정에서 가격적인 부분을 약간은 빼놓고 몇 주를 빌려주고 몇 주를 받느냐의 개념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0주를 빌려줬는데 그게 얼마의 1000주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1000주를 빌렸으면은 1000주를 갚아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총 발행 주식 수를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는 일정 지분을 우리가 좀 기준으로 나누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가격적인 면에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리고 공매도 세력들은 그걸 이용해서 수익을 조금 내려고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주식을 먼저 빌려서 매도부터 해버리는 거예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 A라는 종목을 빌려가지고요, 그 종목에 1000주를 빌려서 먼저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샀던 가격은 제가 잘 몰라도 된다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000주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샀던 가격은 모르겠지만 1000주를 빌려서 지금 현재 5만원이라고 했을 때요, 5만원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5만원에 1000주가 곱해지면은 결국은 5천만원이라는 돈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 5천만원의 현금을 먼저 가지고 와서 조금 기다렸다가 주가가 떨어지고 나면은 다시 사서 갚아버리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가격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 4만원까지 떨어진 다음에 제가 다시 1000주를 사서 갚아주게 되면 저는 1000만원이라는 이익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죠? 먼저 빌려서 1000주를 먼저 빌려서 5만원에 팔아서 5천만원이 생기고 주가가 떨어지게 되니까 결국에는 4만원에 다시 1000주를 사가지고 갚아주고 1000만원은 내 거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 들고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약간은 손실이 볼 수 있는, 매수가가 높았다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공식과 이런 내용들 때문에 공매도를 하게 되면은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매도 세력들은 사실은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한다라기보다는요, 주가가 떨어질 자리에서 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 더 맞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서 떨어질 것 같을 때 우리는 뭘 하지를 못하잖아요. 더 올라갈 것 같다, 더 올라갈 것 같다 생각을 하지만은, 공매도 세력들은 그때 공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무기가 있을 뿐인 거지, 사실은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진다든지 주가가 폭락이 나온다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주가가 떨어지면은 이득이 생기게 되는 구조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폭락이 일어났더라라는 건데 사실은 악재라던가 떨어질 만한 내용이라던가 이미 들고 있는 사람들이 차익 실현하면서 떨어지는 것을 공매도 세력들이 거기에 조금 올라타서 뭐 10% 떨어질 거 공매도 때문에 15%가 떨어지는 경우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10몇 %가 떨어진다, 뭐 폭락을 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사소한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는 정확하게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매도도 손해는 보는 구조예요. 결국에는 내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먼저 팔아버렸는데 올라가게 되면 난 더 비싼 돈으로 사가지고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또 손해를 보는 구조도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들은 할 수 없다라는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개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 등급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나의 그 잔고, 내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비중으로 해가지고 좀 잡기 때문에 신용 등급도 굉장히 많이 높아야 되고요. 자금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복잡하고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좀 일반적으로 하기는 너무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매도를 하려면은 굉장히 좀 큰 금액, 막 진짜 몇십억 단위의 큰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개인들은 할 수 있으나 큰 손에 해당되는 개인들은 할 수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매매에서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공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저게 무조건 큰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우리는 공매도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우리는 저거를 받아들이고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전략을 제가 3가지로 간단하게 적어 봤는데요. 일단 공매도 잠깐만 공매도를 여러분들이 조금 다루기 전에 잠깐만 멈춰서 이 3가지를 좀 읽고 하자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요.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공매도의 표적이 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은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은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과 그리고 사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더 올라갈 것 같아, 끝도 없을 것 같아, 계속 올라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결국 이 주식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미 들고 있던 사람들은 수익권에 올라오게 되고 그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팔고 싶은 욕구가 아래쪽보단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역시나 아래쪽에서 사고 싶다고 봤던 사람들보다는 점점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거 너무 비싸서 못 사겠어 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는 사람은 줄어들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 종목들은 역시나 공매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을 공매도 때문에 못 올라갔어, 내 종목 더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갔어 라고 자꾸 이렇게 비난을 하고 불평을 하면서 수익을 못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보다는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분할 매도를 통해서 그냥 수익을 실현시켜 버리면은 공매도하고 나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올라오고 있는 도중에 수익을 실현시키면서 적당히 마무리하고 차트를 보면서 기업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되고요. 단기 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성장성이 갑자기 단기간에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기대감이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빠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하면서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죠.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공매도로 인해서라기보다는요, 공매도가 떨어지는 것을 약간은 부추길 수는 있지만 공매도가 무조건적인 원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재가 생긴다든지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조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가 악재가 있을 만한 종목들, 예를 든다면은 실적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 있는 종목 또는 4년 연속 적자 기업,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의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악재와 공매도가 동시에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30% 막 20% 빠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은 피하는 게 좋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조금 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아무래도 공매도를 피할 수 있는 조건 중에서, 또는 사실 공매도를 피한다기보다는 악재로 인한 주가 급락을 조금 피할 수 있는 어떤 단계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매도에 매달리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서 투자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푹 빠진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조건 위험하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재나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 사이에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하는 것 뿐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어찌됐든 주가가 떨어진 거는 공매도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떨어져 있을 텐데 과연 그 요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회복되지를 못할까? 오래 걸릴까? 조금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까? 등등의 변수들을 고려해서 이걸 손절할까? 추가 매수할까? 어떤 식으로 보유를 할까라는 전략을 짜는 것이 훨씬 더 옳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목 길잡이 시간에 하는 것을 보면은 뭐 신라젠이라든지 헬릭스미스, HLB 이런 종목들 보면은 올라올 때는 매도하시는 게 옳습니다. 일단 수익을 챙겨 놓는 게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떨어져 있는 종목은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 요 종목은 추가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들도 많이 이렇게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공매도라든지 이런 것들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수들을 다 고려를 해봤을 때 이 종목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반등이 나오면은 요 정도 원자리까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공매도가 오늘 얼마나 있었는지, 공매도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말 하늘의 맹세컨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저는 공매도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식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내가 주식을 하는데 나에게 방해적인 요소가 되었는가라고 본다면은 저는 저하고 별로 좀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처럼 매매를 하시거나 저처럼 매매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공매도가 사실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공격적으로 다가오는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매도에 이렇게 좀 매달리시거나 공매도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은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공매도가 무조건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만약 공매도가 없다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굉장히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상 급등 현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조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걸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는 매매 방법을 좀 만들고 조금 안전하게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저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하고 계시다 보니까 매매 관점이 올라가는 종목은 더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을 통해서 공매도는 사실 주가 하락을 불러일으키는 악의 근원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게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 현명한 매매를 습관을 좀 기르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공매도를 갖다가 아무래도 뭐 이게 그 주식을 빌려서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합법적인 부분인 거고, 그리고 순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우리가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불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무차익 공매도는 불법이에요. 빌리지 않고 먼저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건 증권사의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쪽에 있어가지고는 무차익 공매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뭐 불법적인 요소가 되겠지만, 그러면 선물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하고 주식 시장하고 다를 게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은 조금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은, 공매도 자체는 사실 매매하는데 그렇게까지 뭐 다른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이 이야기하실 거예요. 공매도가 매매하는데 엄청나게 우리에게 엄청난 요인을 줘가지고 방해를 해가지고 매매하기 힘들어 죽겠어 라고 하는 전문가라든지 주식 트레이더들은 없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공매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다 한다면은 지금 제가 좀 더 길게 설명해드리고 싶지만은 요 내용이 좀 방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짧게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요. 요것만으로 불충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는 따로 조금 더 공부하시면서 순기능과 역기능도 많이 생각해보시고, 실제 매매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은 역시나 올라갈 때 주가 분할 매도를 좀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과, 악재가 나올 수 있는 요인들을 많이 찾아 놓는 것이 좋다. 그래서 악재 나올 요인들이 많다면 공매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주가 급락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뭐 공매도뿐만 아니라 매매하는데 별로 좋지는 않을 것이고, 그리고 주가가 급락을 했다 하더라도 공매도가 너무 많아서 그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떨어진 건 떨어진 거고 이제 앞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를 좀 분석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잠깐만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음 또 내용은 무엇이 될지 많이 기대해 주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잠깐만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